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의 송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깡통전세, 역전세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전세금을 지키는 전세계약 유의사항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깡통전세란 매매가와 전세가가 매우 비슷해서 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전세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역전세는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내가 만기가 됐을 때 새로 들어올 사람이 나보다 전세금이 낮게 들어오다 보니까 집주인이 그 차익분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경우를 역전세라고 합니다. 보통 깡통전세 같은 경우는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요. 역전세는 아파트에서도 종종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둘 다 전세금을 전부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5가지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전세 금액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은데 최소 4년 정도 동일 부동산 내에 다른 호수까지 시세를 조사하고 또 알람을 설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빌라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1년 단위로 최소 4년 정도 위치나 연식, 전용 면적을 좀 비슷한 것들로 해서 이 매매, 전월세 내역을 비교하시면서 시세 조사를 정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매매 거래 사례가 없기 때문에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호갱노노라든가 KB 부동산 보시는 것이 편리한데요. 네이버 부동산에 특정 전세 물건에 대한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그것보다 낮은 가격의 전세 매물이 나왔을 때 알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두 번째는 물건 주소지를 확인을 하시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해보신 다음에 전세 금액을 협의하시라는 겁니다. 하나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이 전 소유자 혹은 현재 소유자가 얼마에 매매를 했느냐입니다. 해당 주소지 동호수를 부동산을 보러 가시면 아실 수가 있잖아요. 메모를 해두시거나 사진을 찍어 두신 다음에 직접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당 물건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얼마에 이 부동산을 샀는지를 아시면 깡통 전세를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개사님께 부동산 등기부를 요청을 하셔도 되고요. 발급 비용은 1,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또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을구라는 게 있는데요. 을구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채권 최고액이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예를 들어 매매 금액이 5억이고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2억이다 라고 하시면 지금 3억 정도의 이 담보 가치가 있는 건데요. 이 3억의 0.7%보다 낮은 금액으로 전세 금액을 설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에 그 이상의 금액으로 전세 금액을 들어가시려고 하면 전세금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라는 부분을 특이하게 명기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반전세라든가 월세가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0.7%를 설정을 한 것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리고 1회 정도 유찰이 됐을 때를 감안을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깡통전세를 더욱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외관상 볼 때는 동호수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 하나의 부동산이에요. 하지만 여러 개의 호수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여러 개의 호수에 이미 나보다 먼저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입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선 변제권을 확보를 하는 기준은 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순서가 되거든요. 근데 나보다 미리 한 10명 정도의 우선적으로 확정일자가 되어 있는 세입자들이 있었다. 그걸 모르고 내가 이만큼의 전세 금액으로 계약을 해버렸다. 그럼 나중에 경매를 넘어갔을 때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들만 돈을 받아가고 못 받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 오실 수도 있죠. 이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으로부터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불법 건축물 유무인데요. 이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는 등기부가 아니라
그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누군가 신고를 했다면 당연히 등재가 되어 있겠지만 신고가 되지 않았으면 불법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사님께 꼭 설명을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데 실제 주택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전세금을 일정 금액 이 전세금 대출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취당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용도를 확인하시고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 계약이 마무리가 되시면 바로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고요. 납세증명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전입신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확정일자가 부여가 되고 이 확정일자를 가지고 우리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변제권의 순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안 받고 전입신고만 했다. 그렇게 되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에는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전부 회수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따라서 아무리 바빠도 계약한 당일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요청하실 수가 있는데 직접 임대인께서 교부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갖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가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국토교통부가 만든 안심전세 앱을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불법 건축물인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미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인지 여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을 한 뒤에 등기부상에 변동이 생길 경우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후순위라도 이 근저당권을 또 설정을 하면서 돈을 빌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변동사항들이 생겼을 때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전세 계약서 특약란에 별도로 이런 부분을 좀 넣으실 수도 있는데요. 전세 계약 기간 중 얼마 이상의 추가 대출을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는 받지 않는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사 비용 어느 정도를 임대인이 지급해야 된다 라는 부분도 기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협의가 되셔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렇게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